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정지훈 편집장이고요. 오늘도 우리 새로운 기자, 김한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김한 기자입니다. 네, 한준TV는 계속 포포트와 함께 여러 가지 축구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프리뷰, 그리고 승부 예측,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같이 한번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경기는 토트넘과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2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이고요. 가장 큰 빅매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버튼이 아스널을 상대로 승리를 했죠. 맞습니다. 네,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선두 아스널이 강등권인 에버튼에게 패배하면서 맨시티 입장에서 승점 차를 좀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또 그 밖에 맨유가 팰리스를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이 또 대이변을 또 일으켰습니다. 리버풀한테 3대0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완벽한 승리를 거뒀고요. 이러면서 좀 뭔가 지금 4위권 또는 뭐 유럽 대항전 순위권이 좀 급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맨시티는 선두 아스널을 추격하기 위해서, 토트넘은 맨유를 좀 추격하기 위해서 4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승점 3점이 절실한 경기입니다. 토트넘 최근 성적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패를 거뒀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그리고 아스톤 빌라한테 패배했습니다. 2점차 패배가 유난히 많아서 걱정이 있는데, 대신 이긴 경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전 4대0 대승처럼 좀 확실하게 이겼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 최근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컵대회 포함하면 7경기 4승 1무 2패.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하나, 극강의, 그러니까 뭔가 홀란드가 정말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다. 어쨌든 리그컵에서는 또 사우스햄프턴 0대2로 패배했고요. 또 FA컵에서는 아스널 또 1대0로 승리하고,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극강의 모습, 그러니까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경기를 일정을 보면요, 토트넘, 맨유, 첼시, 에버튼을 만났습니다. 좀 타이트했죠, 일정이 아무래도. 특히 저 토트넘과 맨유 요 첼시를 만나는 일정이 상당히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맨유에 또 패배를 했고, 토트넘과 첼시는 또 승리를 했고, 어쨌든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험난한 길을 조금 넘어서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아스널과 승점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토트넘 경기를 이겨야 아스널과 승점차를 좁힐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뭔가 맨시티가 좀 이번 시즌 정말 뭐 리그 챔피언스리그 뭔가 극강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부진한 모습이고 홀란드의 활약만 좀 눈에 띄는 맨시티입니다. 네, 맨시티 토트넘 최근 상대 전적 및 최근 5경기 결과인데요. 상대 전적에선 토트넘이 우세합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16번이나 승리했고, 또 맨시티가 원정에서 6번밖에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또 최근 5경기로 보면 토트넘이 3승 2패로 우세를 점하고 있고, 토트넘이 8골, 또 맨시티가 9골을 집어넣으면서 조금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무득점 경기가 없었거든요. 또 최근 2경기에서 무려 11골을 터뜨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조금 화끈한 그런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케인이 극장골을 넣으면서 승리했죠. 당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개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좀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또 그 1년 전으로 더 올라가면은 8월 맞대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1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결승골 터뜨렸죠. 기억나는 골이었죠. 그렇죠. 잡아가지고 때렸던 게 들어갔던. 네. 반대로 토트넘이 경계해야 될 선수가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마레즈가 2개의 골 그리고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마레즈는 최근 토트넘 상대로 2경기에서 3골 그리고 하나의 도움을 올렸는데요. 맨시티가 최근 2경기에서 6골을 넣었는데 그중 4골에 관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근 토트넘 킬러로 떠오르는 선수가 바로 마레즈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맨시티 킬러는 손흥민이라면 또 토트넘 킬러는 마레즈이군요. 어쨌든 두 선수 모두 최근 좀 경기력이 좀 뭐 조금 부진하다가 최근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선수의 좀 활약상을 좀 기대해야 되고, 놀라운 거는 최근 맨시티가 가르디올라 감독 이후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맨시티 상대로 이렇게 좀 전적에서 좀 우세를 거두고 있는 팀이 얼마나 있을까,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토트넘이 좀 맨시티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선수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손흥민 선수의 최근 활약인데요. 프레스트, 그러니까 FA컵 32강전에서요 멀티골을 기록했고, 더 왼발로 참 멋있게 넣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1월 5일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 5경기 만에 득점을 했고요. 지난해 10월 13일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 이후 108일 만에 멀티골입니다. 그만큼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왼발로만 멀티골, 그러니까 원래 오른발잡이로, 당연히 오른발잡이로 알려져 있지만 왼발도 잘 쓰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또 헤더 경험도 열심히 해주고, 그만큼 점점 완성형 윙어로 자리 잡고 있는 손흥민인데요. 어쨌든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가마차기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다 왔다라는 찬사가 나올 정도로 영국 현지에서도 그동안 좀 부진했을 때 손흥민이 좀 부진하다는, 좀 너무 많이 과도하게 까이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또 멀티골을 넣으니까 또 손흥민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이 뭐 이어지고 있고, 꿀벌 상대로 뭐 잘한다, 맨시티를 상대로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예외로 완료를 했습니다. 16경기 동안 7골 3도움을 기록했고,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 이전 후 치른 맨시티전 4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했을 만큼
정말 맨시티 상대로는 정말 잘합니다. 이게 정말 조금 좋은 기록 아닐까요? 이번에도 토트넘 홈에서 열리는 경기만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 전력이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토트넘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나 언론들 꽤 많아요. 이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때 멀티골을 기록했을 때 손흥민과 이게 약간 좀 기존석 같은 느낌 애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페리시치의 조합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에서 페리시치의 도움이 있었고요. 페리시치가 토트넘 입단 이후에 첫 합작골입니다. 그 두 선수 모두 이렇게 포옹하면서 좀 반가워하는 모습. 그 전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불화설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합이 안 맞았잖아요. 하지만 이번 골로 좀 두 선수의 좀 조합이 좀 터졌으면 좋겠고 손패 조합, 손캐가 아니라 손패 조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이슈입니다. 토트넘 이번 경기 콘테 감독 없이 치르게 되는데요. 콘테 감독은 지난 프레스턴전 이후 이제 복귀하는 버스에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검진 결과 담낭, 쓸개라고 하죠. 담낭염 진단을 받았고 바로 수술을 진행했어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기자회견 참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번 경기는 스텔리니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앞으로 콘테 감독이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스텔리니 코치가 지휘봉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히샬르송이 풀럼전을 통해서 좀 교체로 투입되면서 복귀에 성공했고 맨시티전에도 출전이 가능하다고 스텔리니 코치가 말을 했습니다. 또 벤탄쿠르가 지난 맨시티전, 지난 맞대결에서 복귀했는데요. 프레스턴전에서도 71분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추가 부상자는 없고요. 또 루카스 모우라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페드로 포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선수죠. 포로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일단 스텔리니 코치는 포로가 출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만약에 포로가 출전을 한다면 포로가 또 맨시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정팀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또 포로의 어떤 합류가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는 토트넘이 그동안 약점으로 오른쪽 측면을 좀 꼽혔어요. 에메르송이나 어떤 메토티가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또 그거를 포로가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좀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맨시티의 소식을 좀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칸셀로의 공백, 그러니까 페페 페르소나 같은 상징적인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맨시티가 경기력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능력은 없잖아요. 대부분 경기를 주도하고 그렇죠. 점유율을 높이고 상대는 라인을 많이 내려서 맨시티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특히 수비 라인이 촘촘하고 이럴 때는 풀백의 공격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맨시티의 가장 이상적인 풀백이다. 그만큼 공격적인, 그러니까 윙어 출신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좀 나갔다라는 게 저는 사실 큰 공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 이적 시장 되게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였죠. 또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이런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일단은 출전 시간에 좀 불만을 갖고 이적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펩과 칸셀로 모두 브라설은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젊은 풀백이죠. 리코 루이스로 공백을 메우기 가능은 한데 중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통해서 얼마나 칸셀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스톤스의 부상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사실 스톤스 없으면 사실 맨시티의 그런 빌드업이 상당히 약해진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아스널과의 FA컵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 한 3, 4주 정도, 한 달 정도 아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워커를 통해 대체를 할 것 같고 워낙 가르디올라 감독이 3백과 4백을 유연하게 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3백 또 어쨌든 4백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를 주면서 이 스톤스의 공백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칸셀로와 함께 이번 시즌도 가장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기회를 못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포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뭐 현재이자 미래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인데 포든이 이번 시즌 생각보다 좀 가르디올라 감독의 중요를 못 받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그렇게 경기력이 좋은 편도 아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윙어 쪽으로 보통 왼쪽에서 많이 뛰는데 윙어로서의 역할을 좀 잘 못해주고 있다라는 게 가르디올라 감독의 판단인 것 같고요. 어쨌든 토트넘과의 직접 맞대결에서도 명단에 포함이 됐지만 출전하지 못했고 울버햄튼과 아스널전에서 아예 명단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은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상태이긴 한데 맨시티의 이번 시즌 가장 좀 큰 문제점은 바로 윙어 쪽이에요. 홀란드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왔고 더브라이너라든가 뭐 로드리라든가 귄도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윙어 쪽에서 뭔가 풀어주지 못하는 상황. 스털링이 나가면서 지금 마레즈, 포든, 그다음에 뭐 그릴리시 여러 선수들이 좀 윙어로 나오고는 있지만 뭔가 윙 쪽에서 풀리지가 않으니까 상대가 라인을 잠궜을 때 조금 위력이 떨어지는 그런 윙어의 좀 부족함 때문에 리그 1위를 좀 추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든이 좀 복귀를 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트넘과 맨시티 기자회견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테 감독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서 스텔리니 코치가 대신 참석을 했는데요. 스텔리니 코치는 먼저 부상자 소식을 먼저 전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샬리송이 출전 가능하고 추가 부상자 없고 오히려 모우라가 돌아왔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사실상 풀전력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페드로 포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포로를 한 2, 3일 정도 지켜봤는데 선발 경쟁 가능할 것 같다. 되게 선수가 조금 발전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선수가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했어요. 팬들로서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아무래도 교체 투입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윙백이 지금 가장 부족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또 맨시티가 또 친정팀이라는 점에서 또 동기부여도 가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콘테 감독에 대한 질문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콘테 감독 일단 지금 복귀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히 콘테 감독은 제 개인 SNS를 통해서 자기 괜찮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또 스텔리니 코치도 맨시티전을 두고 콘테 감독이 전화를 통해서 훈련 같은 걸 이렇게 짚어줬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홀란드가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25골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정말. 컵 대회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고요. 아무래도 토트넘의 경기 대상 1순위도 홀란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홀란드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스텔리니 코치는 이제 맨시티 물론 홀란드가 주포지만 워낙 뭐 KDB, 뭐 마레즈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스텔리니 코치도 홀란드만 걱정할 게 아니라 맨시티라는 팀, 그 선수들 전체를 걱정해야 한다. 맨시티가 뛰어나기 때문에 두렵긴 하지만 또 토트넘이 직접 맞대결해서 전반전에 2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90분 내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면서 조금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맨시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좀 기자회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칸셀로의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어요.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잘하길 응원하겠다. 그러니까 브라설은 좀 부인을 했고요. 다음 시즌은 그러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월드컵 이후 전술이 수정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좀 출전 시간이 적어졌다. 그러니까 칸셀로는 뭐 브라라기보다는 출전 기회를 원했고 바이에른 미넨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칸셀로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전했고요.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미넨이 또 그를 원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갈등 또는 이런 브라설들 좀 봉인한 펩 가르디올라 감독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첼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첼시 1월 지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의 5천억 정도를 썼잖아요. 그동안은 맨시티가 좀 이적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번에는 주인공은 첼시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가르디올라 감독이 좀 애매모호하게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뭐 관여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뭐 맨시티가 지난 5, 6년간 많은 지출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반응에 대한 언급을 좀 했고요. 첼시에 좀 많은 질타를 받았다라고 좀 그런 식으로 좀 가르디올라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주변 팀들이 맨시티가 영입 엄청 할 때 되게 견제했잖아요. 많이 견제했죠. 돈 진짜 많이 쓴다. 뭐 이거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라고 하죠. FFP 그거 어긴 거 아니냐 조사해봐야 된다. 실제로 조사도 들어갔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별말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콘테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콘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빨리 낫고 돌아오기를 기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소개가 되지 않지만 해리 케인과 홀란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시즌 케인을 영입을 실제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임박했다가 이제 부상이 됐는데 케인에 대한 극찬을 남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고 이 선수가 트로피가 없다고 해서 위대한 선수가 아닌 건 아니다. 내가 본 공격수 중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홀란드에서 행복하고 토트넘은 케인이 있어서 좋을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그 두 선수가 각자 팀에 있기 때문에 팀들이 행복하다라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어떤 찬스를 만들어줄 선수가 필요한 거고 맨시티는 그 찬스를 마무리해줄 선수가 그렇죠. 필요한데 홀란드는 좀 마무리에 좀 탁월한 능력이 있고 케인은 물론 마무리도 잘하지만 찬스 메이킹에도 좀 능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럼에도 케인이 이번 시즌 16골을 넣고 맞습니다. 있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르디올라 감독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이었다면 케인도 충분히 득점 후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16골이면 상당히 많은 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득점이 23골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홀란드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득점 2위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엄청난 괴물 공격수들의 그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 라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경우는 이제 해리 케인을 당연히 필드에 놓을 것 같고요. 그 측면은 손흥민과 쿠루세스키, 폰케쿨 라인으로 국내에서는 좀 불리고 있죠. 또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중앙에는 복귀한 벤탄쿠르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의 경우는 포로가 영입되긴 했는데 일단은 에메르송 로얄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수비진은 그대로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가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뭐 대체 자원이 없죠. 요리스가 또 출전할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아쉽긴 하지만 요리스만한 선수가 지금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포로라든가 이런 새로 영입한 선수들은 좀 후반에 좀 투입이 될지 않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 케인, 콜루세스키 조합이 또 가동이 되기 때문에 풀전력이죠 사실은. 그쵸. 이게
토트넘이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전력인 것 같아요. 네, 맨시티도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3-4-1 포메이션을 예상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 팀이 요새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뭐 그릴리시 윙백으로 나올 때도 있고 마레즈도 윙백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 또 이제 그동안 많이 쓰던 4-3-3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요 예상보다는 경기 시작 후 포메이션을 좀 봐야 됩니다. 사실 가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는 포메이션이 의미 없다고 할 정도로 선수들을 다양한 위치에 배치하고 좀 포지션보다는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 포메이션을 보면 조금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도관과 지금 더브라이너가 좀 전진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내려와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지금 루이스와 로드리가 또 여기 중앙에 있지만 또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측면에 또 쓸 수 있는 선수고 그렇죠. 아케가 아케가 좀 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변환이 가능한 거죠. 아케가 레프트백을 보고요. 아칸지와 워커가 센터백을 보고 루이스가 오른쪽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레즈와 이 선수 전진해서 또 윙어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변화무쌍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줄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를 좀 보자면 토트넘의 평균 시작 약 3cm 정도가 크다.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조금 부각되고 있어요. 세트피스에서 좀 중요한 거는 물론 패턴 플레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올리고 헤더 따고 이게 좀 클래식한 방법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좀 선수들의 신체 조건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3cm라는 그 차이가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 상황이 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맨시티 스톤스가 또 없기 때문에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가 또 어떨지 또 스톤스가 또 공격도 곧잘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세트피스 공수에 좀 약간의 불안함이 있는데 이거를 토트넘이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승부의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코어닷컴 승부의철 좀 보려고 하는데요. 후스코어닷컴은 맨시티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경기에서도 맨시티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맨시티가 최근 이제 이 한 달 정도가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그나마 잘 넘겼고요. 또 예를 들면 홀란드의 또 경기력이 워낙 좋다라는 점, 더브라이너와 홀란드의 그런 호흡이 워낙 좋다라는 점에서 맨시티의 좀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BBC의 예상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BBC의 크리스 서튼이죠. 뭐 맨시티의 3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큰 점수차 승리를 예상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칸셀로가 지난 몇 시간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이고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맨시티는 칸셀로 대체자 영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토트넘은 손흥민이 직전 경기 멀티골 넣은 게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콘테 감독이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게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감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꽤 크죠? 네, 꽤 크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전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감독이 직접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좀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크리스턴 좀 언급을 했고요. 결국에는 맨시티가 또다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스코어는 3대1, 토트넘 입장에서는 1대3으로 패배할 것으로 서튼은 예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유력 매체죠.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그러니까 매체가 2대1 승리를 예상한 이유는 맨시티랑 홀란드가 원정에서 득점하는 경기가 적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먼저 홀란드는 이번 시즌 25골을 넣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 6경기 중에 단 한 경기의 득점에 그쳤고요. 맨시티는 원정 8경기 중 6경기만 득점했는데 6경기는 많은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맨시티의 화력 이런 걸 생각하면 6경기 많지 않다. 이게 매체의 분석이죠. 또 홀란드의 어떤 원정에서의 조금 부진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맨시티가 이번 시즌 득점이 53골, 그러니까 53골인데 이 중에 홀란드가 25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근데 홀란드가 어떤 득점에서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홀란드의 어떤 침묵이 또 결과적으로 맨시티에 좋지 않은 그런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좀 언급될 만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토트넘이 풀전력 가동이 가능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손흥민, 케인 다 나올 수 있고 벤탄쿠르 복귀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토트넘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번 경기가 토트넘 홈 경기인 만큼 토트넘한테 유리한 그 상황에서 조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맨시티가 토트넘 원정에서 그러니까 최근 4번의 경기에서 모두 그 득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실점 없이 승리했다는 건데 상당히 좀 지켜볼 만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이 좀 맨시티 상대로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과정 중에 또 케인과 손흥민의 그런 활약 어쨌든 맨시티는 좀 점유를 좀 하면서 경기를 주도할 거고요. 토트넘은 좀 라인을 내려서 역습을 시도할 텐데 의외로 성성이 잘 맞아요. 아 그렇죠. 라인을 올리고 라인을 내리고 또 공간이 생겼을 때 공간을 정말 지배할 수 있는 선수들 케인과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잘 맞는 느낌인데 맨시티가 가르디올라 감독이 과연 이 대응법은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랬을 때 또 토트넘 상대로 좀 라인을 또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뭔가 경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스카이 스포츠는 좀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콘테 감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저희의 승부 예측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토트넘 감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일단 계속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완전한 전력을 가동하게 됐습니다. 월드컵 전으로 뭐 히샬리송, 손흥민도 부상이 있었고 히샬리송, 모우라, 뭐 벤탄쿠르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부상으로 번갈아 가면서 빠지면서 올리버 스킵, 파페사르 이런
후보 선수들이 좀 나온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맨시티전을 앞두고 드디어 모두가 복귀하게 되면서 완전한 전력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활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죠. 지난 프레스턴전에서 원더골 포함해서 2골 터뜨리면서 예열을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전 활약이 되게 좋잖아요.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부활도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이 되게 좋은 기록을 갖고 가고 있어요. 무실점 무패 기록인데요. 4경기에서 맨시티가 한 번도 득점하지 못했을 정도로 단단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어떤 부진, 또 경기력에 대한 어떤 지적이 많긴 한데 이런 기록들은 잘 깨지지 않는 기록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의 완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을 잡으면 아스널과 승점 차가 2점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북런던 더비를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겨야죠. 토트넘도 본인들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스널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볼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선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맨시티도 무조건 잡아야 선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홀란드와 케인, 아까 가르듈라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케인은 지난 시즌에 약간 맨시티와 유력하게 연결이 됐고 홀란드가 결국에는 이제 케인의 어떻게 보면은 대체자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왔죠. 그 후로 대신 왔죠. 영입한 선수의 영입한 느낌은 선수죠. 있죠.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25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뒤가 바로 케인입니다. 그러니까 케인과 홀란드의 이 엄청난 괴물 골잡이들의 맞대결. 요게 또 승부에 있어서 감정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손흥민이 살아났다면 여기는 또 토트넘 킬러가 있죠. 마레즈가 살아났죠. 네, 마레즈 경기에 살아났기 때문에 마레즈가 또 어느 정도 활약을 펼칠지 지금 윙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게 마레즈의 활약과 반대편의 그릴리쉬인데 이 두 어떻게 보면 측면에 선 선수들이 얼마만큼 활약을 해줄지 또 윙백처럼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얼마만큼 공수 양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토트넘이 승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토트넘 승리를 예측했거든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한 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맨시티 킬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란드의 존재감이 워낙 크고요. 그리고 좀 토트넘 상대로 지금 최근에 또 맞대결에 또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미 너무 라인을 내리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맨시티가 어느 정도 세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선택을 한 거는 아무래도 좀 토트넘의 그런 향성상 또 그렇죠.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질 것 같고요. 재밌는 경기 끝에 저는 좀 무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코어는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시는지? 저는 의외로 한 2대2, 3대3 이 정도. 오, 되게 다득점 경기를 다섯 예상하시네요. 점이 두 팀 다 공격력이 좋고 좀 수비력이 약간 불안하고 또 메인팀 스톤스가 없기 때문에 저는 2대2, 3대3 좀 난타전 끝에 무승부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포포트의 좀 필승 전략 좀 약간 이거는 좀 토트넘을 좀 기울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스카이 스포츠와 연결해서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토트넘이 그럼 맨시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압박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데요. 직전 맞대결이었죠. 클루세스키가 선제골을 터뜨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벤탄쿠르가 로드리를 압박하면서 이 볼을 따냈거든요. 에데르송의 어떤 패스를 로드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로드리 입장에서는 뒤에서 안 보이니까, 압박 기온이 안 보이니까 실수를 했는데, 로드리가 이제 맨시티에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리를 조금 공략하고 로드리에게 부담감을 줘야 조금 어떤 공을 탈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한 압박을 위해서는 많이 뛸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공격진의 전방 압박도 중요하지만 이 중원 싸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이비에르 그리고 벤탄쿠르가 복귀한 만큼 토트넘도 최고 전력으로 나서게 되는데 두 선수가 워낙 활동력이 좋은 건 알지만 이번 경기는 유난히 조금 더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케인과 손흥민의 득점력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케인이 이번 시즌 16골이라는 게 쉬운 기록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요. 케인도 되게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조금 고무적인 거는 케인의 득점이 승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당장 직전 리그 경기였던 풀럼전도 이제 케인의 결승골로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케인이 조금 물오른 득점력 그리고 워낙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트넘의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비 집중력은 어떤 승리 요인보다는 토트넘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번 시즌 토트넘이 수비 쪽에서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다이어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랑글레가 실수를 하면서 마레즈한테 실점을 내줬거든요. 그리고 랑글레나 다이어의 수비 집중력 뭐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리스가 이번 시즌 조금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좀 부진에 빠져 있는데 요리스가 조금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4-2-3-1로도 이거는 포푼몹의 예상 라인업인데요. 아까 투스코어드랑 좀 다른 점은 포백을 예상했다라는 점. 하지만 맨시티가 가르듈라 감독 그 전술 체제에서 풀백들은 중앙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토트넘이 로드리를 노릴 때 루이스가 좀 중앙으로 이동해서 좀 빌드업을 풀어주는 경우도 많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좀 대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케인과 손흥민의 득점력을 막기 위해서
좀 긴도한도 좀 내려서서 좀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토트넘이 좀 부족한 수비 쪽인데 그걸 또 공략하기 위해서 홀란드와 더브라이너가 얼마만큼 활약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 다이어와 홀란드의 맞대결 여기가 이렇게 조금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맞대결로 싶습니다. 엮기가 조금 한쪽에 좀 쏠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로드리를 압박을 해서 빌드업을 좀 못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을 끊었을 때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를 통해서 역습을 시도를 하는 게 가장 필승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라운드 가장 큰 빅매치인 건 분명합니다. 두 팀 모두 한 팀은 우승을 위해, 한 팀은 4-2-3을 위해 승리가 절실하고요. 이 경기 결과가 상위권 판도를 가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 모두 되게 중요한 시기에 서로를 만난 만큼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제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인 만큼 많이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테가 좀 빠져있는 토트넘이 과연 맨시티를 잡고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준TV와 함께하게 됐고요. 포포투 기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분석, 또 현장 취재 썰, 여러 가지 축구 소식을 전해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지훈 기자였고요. 저는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